덱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덱스터가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관련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덱스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는 사실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수효과 업체예요. 이거를 이제 그 약자로 VFX, 네, 비주얼 FX, 한국말로 하면 특수효과입니다. 그래서 특수효과 전문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나 개봉하는 이런 영화들은 특수효과 기술이 많이 쓰인 영화들이 많이 실제로 개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자본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도 이제 특수효과를 많이 적용한 영화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특수효과 시장에서 그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VFX 이 특수효과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상영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 백두산이 그 자회사 덱스터 픽처스를 통해서 자체 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흥행할 경우 또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써드린 대로 어벤져스 효과인 것 같아요. 어,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뭐 히어로들, 네, 미국의 히어로들 뭐 블랙 위도우, 그다음에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헐크 이런 영웅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였고, 처음 나올 때부터 정말 엄청난 흥행을 했고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흥행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4일에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근데 역대 최대 사전 예매를 기록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제작비의 40% 가까이 특수효과에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특수효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당연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비의 40% 가까이가 특수효과에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주목받는 거예요? 특수효과 기술이 주목받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덱스터가 국내 시장 30%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덱스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헐리우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영상 서비스 업체, OTT라고 하죠. 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특수효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효과 시장 자체가 그렇게 캐파가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관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수효과라는 게 그동안에는 그 주로 영화에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드라마에도 특수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드라마 시장도 커지면서 특수효과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자면 오늘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 매물 라인 가격대가 위치적으로 한 7,800원 정도, 7,800원 정도에서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VI까지 진행이 된 거고, 대량 거래량 돌파. 매물대 돌파,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은 뭐죠? 이제 상승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덱스터는 현재 위치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또 덱스터가 사실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었던 게 실적이에요. 실적이 이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특수효과라는 게 이게 원가가 비쌉니다. 제작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뽑아내지 못하면은 이익을 거둘 수가 없는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이게 뽑아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게, 그러니까 특수효과 영화 시장 자체가 아직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인 데 비해서는 수요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고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 혹은 내년 정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실적은. 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밀렸다가 한 템포 더 밀려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초에 이제 한번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횡보세를 보였는데, 지금 전체 매물대 3개월대 매물대를 뚫어내는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봉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해요. 매물대가 없는 종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어차피 PER이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만, 그걸로 접근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이 테마주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 요즘에 아시아나 이슈로 인해서 아시아나 관련된 종목, 금호그룹주들이 거의 급등하는 모습들, 약간의 이상급등 현상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특히 우선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약간 지금 저항을 느낄 만한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재상승을 시도할 가능성 제가 볼 땐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은 언제나 그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을 만들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테마주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생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적응하셔서 테마주 순환매 흐름에 잘 타는 게 좋겠다. 다만 급등한 종목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급등한 종목이 있으면 눌림목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바닥권에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텍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